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23년을 징역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형에서도 계엄이 빨리 끝났다거나 피해자가 없다거나 그런 것들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란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들 때문에 내란 행위가 빨리 종식된 것이지 내란을 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진관입니다. 이진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하상 변호사 등을 감치까지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역시 그 관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징역 23년,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특히 특검 아닙니까?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는데 그거보다도 8년이 많은 23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요 전 영상에서 이진관이가 재판장이다라는 말을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관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도 풍기는 바와 같이 굉장히 뭐랄까요, 법과 원칙에 의한 그 판결보다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진관 이 판사가 이하상 변호사하고 또 권의원 그 변호사에게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 걸 갖다가 바로 법정에서 그 뭐 모욕을 했느니 하면서 그때도 감치 그 재판을 해서 감치 명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팍팍한 사람이다.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즉 좌파 쪽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정말 이상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아주 뭐랄까요,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그 구형을 적게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이 그럼 뭐라 했습니까? 검찰의 구형은 선고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더구나 특검입니다. 그냥 검찰도 아닙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거를 23년을 선고한다?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고 그야말로 뭔가 눈에 띄기 위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판결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징역 23년의 법정 구속.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란으로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말이죠. 거기다가 양형은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내란이라고 본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뭐냐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국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이 폭동이라고 본 거입니다. 그리고 또 양형 이유에서도 양형상 하나도 감안을 해준 게 없습니다. 뭐 고령이라는 것도 감안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것도 감안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든지 빨리 그 계엄이 해제되다든지 이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뭐 23년 정도라면 내란을 정말 해가지고서 누가 죽거나 누가 다치거나 뭐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형상의 고려해야 될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직자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대가 없이 수십 년 동안을, 한 40년 동안을 공직자로 근무해 오면서 나라에 기여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일단은 내란 행위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양형위에서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했다. 정말로 이 판사라는 자가 거의 꼴심을 부렸다. 갑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판결 갑질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갑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해운식의 갑질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갑질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야말로 봄날처럼 따스한 그런 판결을 하는 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또 ING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한덕수라든지 이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또 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내년 2월 9일인데 한덕수를 23년을 때렸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리라는 그런 어떤 지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진관이가
또 무슨 지시하거나 지휘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원래 가장 중요한 재판인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렇게 사실은 했다 하더라도 방조자에 불과한 내란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조자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23년을 때렸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원래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특검에서는 내란 혐의의 방조자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이진관이가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라. 그렇게 또 지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의 방조자라고 기소를 했더니 그거를 내란 행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저 이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진관은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가 강하게 때리려고 아예 작정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다. 저것이 뭔가 모르게 이재명 정권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출세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태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다 판결에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년을 구형했다. 설사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게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2심, 3심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정말로 저거는 처음부터 작정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 이거는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재판이었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런 재판이라면 재판을 보이콧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재판 지금 받으나 마나입니다. 이건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봄바람처럼 다 봐주고 재판 다 지금 중단시키고 이랬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지금 한덕수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상민이라든지 지금 이 사람들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김용현 장관도 뭐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지금 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시키고 이거는 재판 갑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월 19일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거 뭐 오늘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진관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사실은 말이 무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정권을 잃고 권력 다툼에서 졌다 이렇게 보면 결국 보복이 들어갔다. 결국은 보복이라는 것이 사법을 이용한 보복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돌려가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거와 같이 서슬퍼른 그런 정권 하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미 사법부는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진관 판사 역시 그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그때 그 감치할 때 그 꼬라지 부리는 걸 우리가 봤는데 역시 여기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기소됐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